당시에 제가 메타인지를 했을 때 네. 그래 부동산 지식은 있어. 근데 현금 흐름이 월급에서 딱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상황은 마이너스 2억이었죠. 마이너스 2억.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부터 했습니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또 새로운 또 저자가 탄생했습니다. 뭐 이미 뭐 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투자와 굉장히 많은 또 제자들을 길러내고 계시고 많은 건축주, 건물주들을 또 만들어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실 이창원 대표님 모셨는데요. 일단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책을 신박한 책을 내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월세를 내는 사장님들을 네. 건물주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예, 건물주 강의랑 자문업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돈깨비 이창원입니다. 건물 투자하면은 네. 대상자가 뭐 자산가나 네. 그 다음에 완전 투자자, 그렇죠. 예, 좀 돈이 있는 분들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중개법인에서도 그렇죠. 고객들을 그렇게만 봤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네. 상업용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쓰는 분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당연히 월세를 내고 그 공간을 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예. 네. 근데 이걸 관점을 달리하면 네네. 내가 내는 월세 가치를 인지하고 예. 그리고 상업용 건물의 특장점인 네. 대출을 활용하는 것. 그렇죠.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네네. 내가 현금 흐름이 좋을 때 장사가 잘 될 때 그걸 활용한다면 네. 내가 굳이 월세를 내면서 네. 건물 쓰는 게 아니라 예. 내 건물에서 그렇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이너스 2억에서 건물주가 되기까지가 네네. 한 6년 정도가 걸렸고 마더클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마레프 옆에 네네. 아이언 2구역 이 구역. 그 사이에 또 재개발 재건축 또 뚜껑도 사고 그거까지 하고 건물까지 샀으니까 그래서 요 짧은 시간에 가서 제가 했을 때 네네. 사실 마이너스 2억일 때는 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실 20대 초반부터 부동산을 주거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보통 예. 주거부터 하죠. 그러다가 그때 부모님 집도 계속 옮겨드리고 성동구에서 40평까지 옮겨드리고 네. 제 것도 막 뉴타운 투자 막 했었는데 네. 이제 과도하게 한 거죠. 어린 나이에 공부를 좀 많이 안 하고 네. 부동산만 많이 다니면서 그러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그때 한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뭐, 시장에서 그런 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저도 한번 그때 너무 세게 날아갔어요. 네, 너무 많이 벌려놓은 상태에서 막 금리가 막 2배씩 오르고 환율이 막 2배씩 오르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 하우스 푸어였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손절을 하면서 네. 마이너스 2억까지 갔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인지를 쌓으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보니까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도 막 태어나서 이제 4인 가족이었으니까 더더욱 답이 안 나와서 네. 제가 이제 방황을 하다가 네.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부업부터 중고 물품 팔고 그러면서 와이프도 또 막 주얼리 이렇게 취미로 하다가 이거 하나둘씩 팔아보고 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하다가 이제 계속 돈을 모으다 보니까 예. 2억을 어느 정도 이제 갚아가는 그렇죠. 사업이 조금씩 투자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매장도 한 2개 정도 와. 예, 쌈짓길에 매장하고 그다음 가로수길에 매장하고 사무실도 종로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현금 흐름이 도니까 예. 예, 도니까 사실 월세가 아깝지 않았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충분히 월세 카바고도 돈을 많이 버니까. 예. 예. 근데 그 월세가 예. 제가 한 800 정도 내고 있었거든요. 쌈짓길이 엄청 잘 됐어요, 장사가. 아. 거기 한 평이 300이었습니다. 와. 근데 300이었는데 미니멈이라서 매출 연동이었어요. 야,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면 400도 내고 500도 내는 구조였습니다. 야, 그 당시 800이면은 네. 비싼 거 살 수 있었을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런 거 전혀 네. 그러니까 주거용만 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 그걸 야. 몰랐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쌈짓길이 매각됐다는 신문 기사를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850억에 자산운용사가 샀대요. 그럼 누가 팔았지? 근데 5년 전에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네. 500억에 사서 850억에 판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쌈짓길에 한 가게가 한 10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 예, 계속. 그럼 저는 그날 하루에 100만 원 벌면 엄청 좋았어요. 매출 기준. 우와, 잘 됐다. 예. 예. 근데 제가 막 따져보니까 그때 금리도 낮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월급, 저희가 내는 월세 싹 받아서 네. 남은 돈 배당해 갔고요.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350억 나눠 가졌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그때 현타가 예. 그래도 옛날에 부동산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락이 그렇죠. 이제 아예 사업으로 왔지만 그래서 그걸 딱 생각해서 바로 했던 계산이 이겁니다. 800만 원이 얼마의 이자지? 그렇죠. 이자 났을 때면 어마어마한. 그래서 돈인데. 그걸 역산했더니 그때 금리로 27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27억짜리 건물을 사서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야, 그러네. 관점을 완전 달리 해보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야, 85억에서 공을 하나씩 빼보자. 85억이면 50억, 50억이 80억, 그 다음에 5억이 8억. 한번 내가 작은 걸로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걸 이제 고민을 했었고, 네. 또 하나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들을 받아가지고 네네. 이걸로 사업의 매출을 키웠어요. 어. 직원도 뽑고 어. 기자재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익 이익금을 좀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과 동시에 건물 공부를 또 했어요. 1년 정도 하고 임장을 싹 다 다니면서 네. 제가 딱 적합한 물건을 합정역에서 도보 한 2, 3분 정도? 초역세권. 3, 4분 정도 되겠다. 네. 예, 역세권의 건물을 상가 건물을 삽니다. 드디어. 예. 야. 그 마포 아연 2구역 뚜껑 사고 한 1년 반 만에. 어.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돈을 저축을 열심히 해갖고 한 1억 5천, 6천 있었어요. 근데 건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어요? 18억 2천이었습니다. 그럼 1억 얼마로 18억짜리 산 거예요? 예, 결국은 그런 건데 이제 그걸 제가 다 쓴 건 아니고 대출은 한 14억 5천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장사를 또 잘했으니까 네. 제 법인 그때 법인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죠. 법인 전환하면서 거기에 이익 잉여금이 한 3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 건물에 네. 제 회사가 임대차로 예, 보증금 원래 시세가 1억에 500인데 그렇지. 3억에 250으로 들어왔어요. 법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500 내야 되는데 250이 카운팅이 이제 싸게 된 거고 돈이 어차피 있었던 건데 이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인도 좋고 저도 좋은 구조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도 갑질을 많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근데 이제 내 건물에서 하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다. 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이자가 400인 거예요. 난 800 내고 장사했는데. 야, 그러면 이제 건물주에다가 내 건물에서 사업 쓰는데 예. 비용은 반 줄은 거죠. 줄었네요. 물론 입지는 빠지니까 트래픽은 좀 줄어들었지만 예. 그래도 내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럼요. 안정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1층에서 월세가 또 한 7, 80 나왔습니다. 7, 80 더 나왔나? 1층에서 임대료도 나왔어요. 그것도 좋네요.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관리비도 다 남겠네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좋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부동산이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또 계속 강남 건물을 막 알아보고 막 이럴 때였는데 네네네.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코로나 그때가 시기였습니다. 네네. 코로나 전에 샀거든요.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사업이 모멘텀이 확 올라가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외국 그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계속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네. 하얀길에 갔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금리는 낮았고요. 그리고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다기보다는 네. 현금의 가치가 확 떨어졌죠.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이 딱 들어오면서 저는 사실은 그거를 5년 10년 가져가려고 했어요. 네. 안전하게 장사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30억에서 35억 정도 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판 사람도 11억에 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 밸류맵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렇죠. 주소를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또 땡길 수도 있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네. 이제 계속해서 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봤더니 한 평당 그 40평짜리였는데 제가 4천에 샀거든요. 네. 시세가 한 7천 정도까지 좀 올라간 상황인 거의 거예요. 2배 가까이 됐네. 와. 근데 또 저는 이제 공부를 여기서 딥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도 막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건물을 엄청나게 예쁘게 포장을 잘했습니다. 이런 사옥이 오시면 되고요. 네. 예, 대표님도 이제 있지만 네. 그런 건물을 잘 꾸며서 이거는 직원들이 오게 되게 좋고요. 이런 거를 잘 꾸며서 중개법인한테 이렇게 브리핑 해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네. 건물을 보여주고 밖으로 그때 제가 마침 있어가지고 네. 밖에 나갔습니다. 네. 자, 주변이 다 신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제 건물은 신축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높게 나온다. 이 동네가 바뀌고 있다. 까지 이제 입지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네네네. 그분이 이제 매입을 했는데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제가 이제 3년이 안 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34억 8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걸 매각을 하고 나서 좀 한 번에 현타가 왔는데 네. 내가 사업적인 측면과 부동산 측면 다 잘하고 싶었는데 네. 사업적인 측면을 보니까 네. 저는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네. 생활비 쓰고 남는 게 빵원이었어요.
그렇죠. 딱 그만큼이죠. 네. 우리가. 근데 그게 사실은 매장에서 저도 계속 매장을 많이 했었고 맞아요. 주얼리라서 이렇게 세공도 많이 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업 소득이지만 노동 소득에 가까웠고요. 저는 거기서 딱 느꼈던 게 이 친구는 하루에 170만 원 벌었더라고요. 16억 한 6천인가 차이가 났는데 물론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얘도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와, 얘는 160만 원 벌었네.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어딘가에서 월세 내는 거는 이거 버리는 돈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공부를 잘해서 레버리지 잘 활용하면 이거는 버린 돈이 아니라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씨앗인데. 그렇죠. 예,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아, 내가 장사랑 입장에서 장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사업 소득과 예, 그다음에 자산 소득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맞습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 강의를 했죠. 강호동 대표님이랑. 강호동 대표님 워낙 열심히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강생 첫 강의를 했는데 한 600명 정도가. 두 번째 했을 때도 몇백 명이 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이제 교육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 예, 이제 건물주가 저희가 그냥 집계된 분만 한 75명 정도, 저희가 이제 좀 다이렉트로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수업 듣고 되신 분들은 사실 이제 카운팅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현타를 맞은 거예요. 아, 진짜 갈 걸.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그렇죠. 근데 뭐 껄껄거리 너무 많아서. 뭐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지금이라도 하신 게 빠른 거예요. 맞아요,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뭐. 사실 이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책을 썼고요. 짧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건물주가 될 때까지 6년 걸렸고 그 다음에 건물을 한 4채 정도 계약을 했고 하나는 팔았거든요. 아까 판 거는. 근데 그럴 때까지 한 10년 정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정말 제가 완전 쌓아서 쏟아 부었고 뒤에는 이걸 사업으로 푸니까 되게 더 빨리 간 케이스이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마이너스 2억에서 4채까지 간 그 개인 에세이가 좀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누군가는 이 중간에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건물은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매뉴얼을 좀 기본적으로 1에서 10까지 다 짰어요. 어떻게 기준 설정하고, 어떻게 뭐 찾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그리고 사고, 계약하고, 운영하고, 엑시까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계약입니다. 계약. 예, 아파트는 사실은 깎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현금성이라는 게. 그쵸.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상대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5억, 10억도 깎을 수 있는 게 그렇겠죠. 이쪽 분야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특약 이런 것도 넣고 이걸 통해 가지고 건물주가 된 7명의 사례를 다 담았습니다. 여기 옆집 사장님을 한 것도 평범한 사장님. 그러니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표님도 항상 공부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게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모르면 되게 무섭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용실 사장님 진짜 동네 많잖아. 미용실 언니 누나 앞에도 읽어주시겠어요? 30대. 아 30대. 30대 여기가 7명 중에 반이 30대입니다. 그러네. 30대 곰탕집 사장님. 야 30대 족발집 사장님. 30대 고깃집 사장님. 그러네. 30대에 입이 건물주면은 이분들 한 40대 50대 되면은 건물 몇 채 찍은 것 같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스노볼링 투자법이라서 이제 소액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이게 이제 주는 메시지는 만 50년 뭐 40, 50대에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향을 알고 공부를 하면 정말 어린 나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이제 투자자였기 때문에 옛날 자영업을 안 할 때는 저건 저 사람 얘기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뭐 생각하는 것들 방향성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건물하면 막 2, 30억 생각하는데 막 10억 이하. 짜리 내가 2, 3억으로 투자했던 사례들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라는 책이고요.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내부적으로만 활동을 많이 했고 이번 책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 나와서 저를 알리고 있는데요.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자영업자 분들
그리고 월세를 내는 모든 사장님들이 내가 공부를 해서 매출을 향상을 하고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것까지 네. 예, 정규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네. 같은 코파운더로 일을 하고 있고 건물주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의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구나. 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건물의 진심이라는 자문회사를 만들어서 완전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계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드린 다음에 이거 너무 좋다고 이제 분석이 되면 네. 저희가 매매 계약 때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매매가를 확 깎고 그 다음에 네네. 좋은 거는 네. 정말 돈을 더 주더라도 가지고 옵니다. 예. 그래서 북창동 네. 예, 정말 좋은 것들도 네. 제가 뭐 평당 한 2억 정도 되는 거 1억 3천에 갖고 온 것도 있고 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야 뭐 책 쓴 사람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맞기도 하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쪽의 사업을 좀 더 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건물의 진심은 뭐 만든 지가 오래는 되지 않았지만 뭐 총 사업비 한 1,000억 정도. 예, 처음에는 이제 신축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네, 뭐 논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익남 대표님 건물이고 땅 사고. 그러네. 주차장 저기도 주차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녹화하는. 아, 최근에 녹화하셨죠? 네. 그래서 부익남 대표님 네. 이제 같이 건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땅 찾고 신축까지 제가 PM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지금은 이제 너무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바로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건물들 바로 사서 그냥 바로 그렇죠. 당장 할 수 있는 운영을 것들.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신축할 시간도 없지. 네, 그런 것들을 했고 지금 보면 양재동 건물 같은 경우는 영어학원 선생님이에요. 영어하고 예, 이분 30대 초반입니다. 30대 분들. 네. 와, 진짜. 그리고 방배동도 평당 6천인데 네. 방배동 잘 아시잖아요. 제 건물도 평당 5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어디야, 대표님 한번 가보세요. 오지라고. 오지. 예, 네. 이분도 중국집 사장님이에요. 아, 중국집?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분은 원래 성신여대에서 했는데 객단가가 너무 낮아서 아유. 방배동으로 올라와서 고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들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 전 1억 있어요. 그럼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2억 있어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레버리지 매직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텐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어려웠지만 가능했던 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직장인도 해보고 저 옛날에 공기업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예, 토목 토목 쪽이었고 예, 잘하셨네. 예, 그리고 이제 자영업도 하고 네. 건물주도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야 이게 레버리지 싸움이구나. 네네. 내가 레버리지 100% 당했네 옛날에. 그렇죠. 근데 사장을 하니까 직원들이 있어. 네네. 그러니까 반반은 제가 레버리지 쓰고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봤더니 건물주를 제가 봤는데 쌈짓기를 딱 보고서 느낀 거예요. 이거 뭐야? 네. 내가 보증금 냈지? 네. 그리고 내가 월세로 자기 대출 이자 냈죠? 맞아요.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 직원들의 아이디어, 열심히 일한 게 다 네. 월세로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상위 포식자네. 진짜 간물주 맞네. 간물주네 진짜. 사장님 위에 있었어. 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이제 되게 뼈를 때렸었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2013년에 이제 2008년에 아주 금융위기를 세게 맞고요. 하우스 푸어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또 배운 거는 어쨌든 20대 때 부동산을 계속 사고 팔고 많이 했고 토목 쪽이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이쪽이 좀 빨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를 메타인지를 했을 때 부동산 지식과 또 현금 흐름과 보유 자금 이 세 가지가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산가로 가느냐 못 가냐로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메타인지를 했을 때 네. 그래 부동산 지식은 있어. 근데 현금 흐름이 월급에서 딱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상황은 마이너스 2억이었죠.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부터 했습니다. 중고 물품을 팔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너무 제가 사실 회사만 다녔지 뭐 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재활용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네. 깨끗한 거 닦아가지고 이건 뭐 알라딘에서 찍으면 바로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부터 사실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수익 말고 어떤 수익을 할까? 뭘 얻어내야 될까? 네네. 그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말 작은 베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얼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갈아 넣다 보니까 사업 소득이 올라갔고 네. 제가 현타를 맞으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하면서 마이너스 2억을 갚았죠. 훌륭하십니다. 예, 그때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네. 김성호 회장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돈을 버는 능력, 네. 모으는 능력, 네. 불리는 능력은 다르다. 예. 근데 저는 제가 봤더니 버는 능력이 월급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버는 능력을 키운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돈을 다 썼으면은 네. 못 모았겠죠. 네. 근데 이거 모으는 능력은 또 별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으는 능력으로 갚았습니다.
야. 그리고 나서 건물을 사는 거는 불리는 능력이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옛날 돈이 너무 없으니까 셀프 인테리어 하고 다 하죠. 지금 방수도 하는 친구 이렇게 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저축 일지를 썼어요. 아이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이때는 좀 장사가 잘 될 때인데 뭐 450이잖아요. 네. 50만 원을 뭐라도 팔아서 500을 맞춥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았나. 하나씩 하면 20-30년 걸린다. 맞아요. 완성해놓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매장을 막 이렇게 늘려갔고요. 네. 2019년이 돼서 제가 이제 사업도 점점 더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전이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대출, 아까 사업자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건물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출퇴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직원들이. 왜냐 합정에 김포, 일산 버스들이 워낙 많고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1층이 임대를 준 거고 2층은 제가 2, 3층을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사실 이자를 못 낼 이유가 없었죠. 너무 예쁘다. 저거. 저희랑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1년을 찾아 헤맸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준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설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담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매각을 했는데 34억 8천에 나만 돈 벌었나? 봤더니 2013년에 11억에 샀던 분이 저한테 18억 2천에 판 겁니다. 이분도 평당 얼마에 샀죠? 2,600에 샀는데 제가 4,300에 샀고요. 뭐 거의 2배 버셨네. 그 다음에 제가 저 사신 분은 8,200에 매입을 하신 그때 제가 또 한번 느낍니다. 와, 노동소득으로 벌 수 있는 돈과 자산소득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이때 너무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당 6억, 월에 5천, 하루에 168만 원. 하루에 168만 원. 일당 168만 원. 야, 축구 선수야? 메이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 타이밍에 사고 그 타이밍에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를 아주 잘 잡은 케이스이고요. 근데 저는 이게 10년 뒤에 이렇게 팔았어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 2년 만에 얼마 버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본다고 하면 이 방향이 맞지 않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네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